자, 한번 가볼게요, 다시. 아직 많이 나왔는데. 네, 6번을 가고, 그 다음에 같은 것이 있는 순위를 설명한 다음에 7, 8, 9, 10 요거 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가봅시다. 그래서 이제 그 중복 순열은 그냥 고배 법칙으로만 처리를 하면 사실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도 할 수 있는 내용이다. 자, 한번 볼게요. 90밥 x랑 y가 있는데 x에서 y로의 함수의 개수 이거를 한번 체크를 해보자. a, b, c 여기서는 1, 2, 3, 4 이렇게 돼 있어. 자, 여기서 함수를 구하는데 함수의 정의는 사실 x에서는 무조건 하나가 뻗어나가야 되고 y는 몇 개가 뭐 이렇게 몇 놈한테 선택을 받든 상관없지만 얘는 무조건 하나로만 가야 되고 여기서 화살표가 두 개를 뻗어나갈 수 없다 이거잖아, 그치? 그러면 A 입장에서 몇 개를 선택할 수 있어? 네 가지. B 입장에서 네 가지. 그래도 네 가지. 그러니까 사실 뭐 굳이 기호를 쓴다면 4, 8, 3 이렇게 되겠죠. 4의 3승. 그래서 답이 64 이렇게 될 거다. 어렵냐? 어렵지 않아. 하지만 x에서 y를 1대1 함수, 1대1 함수는 뭐였지 우리? 1대1 함수? y가 겹치는 게 없어야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제 a는 네 가지로 갈 수 있는 게 맞는데 b는 a가 고른 거 못 간다. 그러니까 얘는 세 가지, 여기서 두 가지. 그러면 24. 얘는 그냥 4p3이죠, 그죠? 이렇게 된다. 나는 이게 끝이야. 이게 뭐냐고? 아유, 이게 수능했어. 그러니까 이게 문과다. 6-3번 한번 볼까요? 6-3번. 얘는 뭐 띄울 필요가 없겠다. 어떻게 되겠어? 그치? 얘는 1로 갈 수 없으니까 몇 가지로 갈 수 있고? 세 가지. 그 다음에 2, 3, 4는 아까 네 가지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3 곱하기 64니까 192 이렇게 하면 그냥 끝나. 알겠지? 오케이. 중복조합 끝. 아니, 중복 순열 끝. 사실 다음 시간에 중복 조합을 할 거야. 근데 중복 조합은 조금 빡세요. 중복 조합은 빡세. 항상 그랬듯이 순열은 쉬운데 조합은 좀 빡세. 알겠지? 그래서 이제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이것도 가끔 수학 하나 문제를 풀 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 경우가 가끔 있었어. 가끔. 일단 뭔지를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뭐냐면 예를 들어 우리가 A, B, C, D, E 요 놈을 그냥 5개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5팩토리얼이었잖아, 맞지? 오케이? 근데 이런 경우 말고 진짜로 같은 것이 있는 거야. 같은 것끼리는 구분을 안 해요. 예를 들어서 초콜릿 3개와 사탕 2개가 있다. 근데 얘는 일일이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이렇게 된 건데 예를 들어서 내가 A, B, B, A 이런 식으로 나열한다고 해봐. 그러면 사실 얘네가 A1, A2, A3, B1, B2였다면은 얘네가 5팩이 될 거야. 서로 다른 경우니까, 맞지? 근데 어차피 똑같은 놈들을 나열하는 거니까 얘네는 봐봐, 만약에 이렇게 내가 해서 나열을 했다면 얘는 5팩토리얼이 맞아요, 그죠? 하지만 이거 같은 경우에는 5팩토리얼에서 여기가 A 1, 2, 3인지 1, 3, 2인지 뭐 이런 거를 구분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 요 같은 놈이 지금 몇 개야? 3개인 거야. 그러면 이 3개가 어떻게든 나열이 될 텐데 중복되는 건 일단 몇 가지라는 거? 3팩토리얼이라는 것이겠지. 왜? 얘네 자리가 일단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A1, 2, 3, A1, 3, 2 그냥 숫자로 그냥 한글로 할게. 2, 1, 3, 2, 3, 1, 3, 1, 2, 3, 2, 1 이렇게 6가지가 되는 경우가 전부 다 한 가지로 처리가 되니까 3팩토리얼로 나누는 거야. 마찬가지로 B도 지금 몇 개야? 2개잖아. 그러니까 2팩토리얼 이렇게 나누면 된다. 이해가 돼? 그냥 이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에요. 어려워? 어렵지 않아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A, B, B, C, C, C 이렇게 돼 있어. 얘네를 나열하는 경우에서 어떻게 돼 있어? 일단 전체가 몇 가지? 700. 8. 그런 다음에 나열이 일단 됐어. 근데 A끼리 자리를 바꾸는 게 전부 다 한 가지로 처리가 되니까 3팩. 그 다음에 2팩. 그 다음에 3팩. 이렇게 나열 거라고. 알겠지?
이게 같은 것인데 순역이에요. 됐나요? 좋아요. 이거를 수학 하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나왔었다? 비슷한 문제가 나왔는데 그거를 어떻게 처리를 했냐면 우리는 이렇게 갔어. 어쨌든 8가지의 8 이럴 자리가 있을 거야, 맞지? 근데 어차피 A랑 B랑 C는 구분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했냐면 일단 이 8개 중에서 A가 들어갈 자리가 있을 거 아니야, 맞지? A가 들어갈 자리를 8개 중에 3개를 그냥 골라주기만 하는 거야. 그럼 어때? 예를 들어서 여기 골랐다고 해볼까? 그런 다음에 지금 뽑았어? 그 다음에 나열을 해야 되잖아. 나열할 때 나열하는 경우 수가 몇 가지야? 그냥 한 가지잖아. 300이라고 하면 안 되지. 왜? 얘네는 구분이 안 되니까.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 그럼 1은 사실 의미 없는 거니까 지우고. 그 다음에 B의 위치? 예를 들어서 이렇게 2개. 남은 거 5개 중에 2개를 뽑아주고. 그죠? 그런 다음에 얘네 남은 거 3C, 3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지? 근데 얘가 사실 8C, 3이 내가 아까 뭐라 그랬지? 8P, 3에서 3팩을 나눈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다음 얘는 5P2를 2팩으로 나눈 거예요. 얘는 3P3을 3팩토리얼로 나눈 거였잖아요. 근데 얘네가 사실 이거 연속적으로 계산하면 결국 8팩토리얼이 되고 나눠지는 게 3팩, 2팩, 3팩이니까 이 공식이랑 똑같아진다 라는 소리예요. 이해가 되겠지? 오케이. 그래서 수학 하나의 내용으로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 내용이다. 좋습니다. 그래서 얘네를 한번 보자. 에센스에 있는 7개의 문제를 일렬로 나열할게요. 일렬로 나열하는 모든 경우의 수는 7팩토리얼이긴 한데 지금 여기서 겹치는 문자가 뭐야? E 3개, S 2개 이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네는 서로 자리를 바꿔도 전혀 문제될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지? 내가 문제를 풀 때는 실제로 계산을 해야겠지. 너네가 하세요. 어차피 내일 아니야. 나는 이제 선생님이니까. 학생 때 나도 했지. 어머나 이러려고 강사했어. 나도 없죠. 2번 볼게요. 양 끝에 S가 오게 나열한다. 그럼 어떻게 돼? S 이렇게 되는데 남은 여기 5개. 얘는 어떻게 돼? 5팩이긴 한데 여기에 S는 어차피 중복되는 건데 양쪽에 썼으니까 굳이 구별할 필요 없고 나머지 문자 중에서 E가 3개네. 이거 이렇게 되겠지? 이건 내가 계산해줄게. 20 이렇게 된다. 되겠죠? 굉장히 착하시네. 그럼 맞지? 5, 4, 20 맞지 그렇지. 이것조차 틀린 줄. 20 자 이제는 3개의 이끼리 서로 이웃하게 나열하는 경우였어요. 이건 어떻게 될까요? 이끼리 서로 묶어. 좋아. 이렇게 하면은 나머지 그냥 뭐 S, N, C 이렇게 할까? 그럼 얘는 사실 몇 가지 문자라고 생각할 수 있어? 5개. 그 다음에 S 2개가 있으니까 얘는 2팩으로 나눠. 근데 이끼리 서로 자리를 바꾸는 경우가 있잖아. 그럼 3팩 인정합니까? 뭘 끄덕거려. 끄덕거리면 안 되지. 왜? 일하는 건 어차피 다 똑같으니까 자리를 바꾸든 뭘 하든 상관이 없다고. 그러니까 얘가 그냥 학생이었어. 그럼 자리를 바꾸는 경우에서 우리가 뭐 3팩을 곱해주고만 했잖아. 그럴 필요가 없다고. 어차피 얘는 자리를 바꿨다. 똑같아. 그럼 얘는 60이라는 결과가 나오겠네. 그죠? 그 다음에 N은 C보다 앞에 오게 나열하는 경우의 수 얘는 어떻게 될까? N이 C보다 앞에 와야 된대. 이게 조금 빡세지. N이랑 C는 어차피 뭔데? 겹치는 거 없잖아, 맞지? 그러니까 그 중복되는 문자가 없잖아. 이거 우리 수학할 때 했는데 하는 방법을 알고 계신가요? 힌트는 요건데? E로 나눠. 응? 700에서 2를 나눠. 2를 나눠. 어떻게 그렇게 생각했어? 100C하고 N하고 두 개 하면은 N이 앞에 오거나 C가 오케이. 내가 하려고 하는 얘기를 전부 다 스포를 해버렸어. 오케이. 원래 교과서적인 풀이를 일단 첫 번째로 알려줄게요. N은 C보다 앞에 온다라고 하면은 일단
B와 C에 자리가 있을 거 아니야, 맞지? 오케이? 어디 올지는 몰라. 근데 그 7개의 자리 중에서 2개를 일단 고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기랑 여기를 골라. 그러면 얘네를 이제 나열을 해야겠지. 나열을 하는데 어차피 N은 C보다 앞에 와야 되니까 자리를 골라주기만 하면 뭐야? 여기가 N, 여기가 C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열하는 경우 자체가 한 가지니까 뭐만 해주면 된다? 뽑기만 해주면 된다. 요 말 많이 들어보잖아. 뽑기만 하면 된다. 우리 수학할 때 이거 안 했어? 클리닉 한 3번 푼 문제 내가 하나 소개해줄게. 남자가 4명 있고 여자가 3명 있는데 남자는 키순으로 서야 된대. 이거 안 풀어봤어? 많이 풀었죠. 남자는 키순. 이거 어떻게 갔어? 7개 이렇게 한 다음에 남자가 들어갈 자리 이렇게 놓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놓으면 어차피 얘네는 키순으로 쓰기 때문에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다? 그냥 한 가지다. 그런 다음에 여자애들끼리는 서로 자리를 바꿀 수 있으니까 3팩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 그치? 그리고 함수 입장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어. 미안. 이게 무슨 뜻이야? 증감수라는 소리잖아, 맞지? 그러면 어떤 뭐 x가 1, 2, 3이고 y가 1, 2, 3, 4, 5, 6, 7이래. 이렇게 돼 있어. 증감수의 개수 어떻게 구했지? 그냥 73만 했잖아. 왜 그랬어? 얘네가 선택하는 놈이 어찌됐든 서로 1대1 함수일 테니까 3개인 놈 골라주기만 하면 뭐한다? 어차피 크기는 정해져 있으니까 얘네가 이렇게 갈 것이다. 그래서 나열하는 놈을 하자. 이런 얘기 했었잖아. 크기가 정해진 수열. 이런 걸 얘기를 했잖아. 기억나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얘네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런 다음에 나머지 애들을 배열을 해줄 텐데 이제 남은 게 뭐야? E 3개랑 S 2개 얘네가 남는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얘는 어떻게 돼? 5개를 일단 나열을 할 텐데 3 팩 2 팩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죠. 중복이 되니까. 이해가 돼? 오케이. 이렇게 가는 게 교과서적인 풀이. 근데 동의가 뭐라 그랬지? 아까 어차피 N이 C랑 비교를 했을 때 같은 자리에 있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요거 계산했을 때 일렬로 나열하는 모든 경우의 수가 요거였지. 그러니까 7팩에 3팩, 2팩 이렇게 되기는 할 텐데 어차피 N이 C보다 앞에 오거나 뒤에 오거나 둘 중에 하나고 얘네는 서로 지위가 달라? 똑같잖아. 그러니까 2분의 1만 해주면 된다고. N이 C보다 앞에 올 경우 확률도 50%, 여기도 올 확률이 50%, 그러면은 그냥 반으로 톡 잘라주면 된다. 오케이? 요런 이론도 펼칠 수가 있고, 이걸 내가 어떤 식으로 설명을 했냐면 사건의 대칭성 그래서 설명을 했던 것 같아. 기억이 나요? 많이 들었는 것 같아요. 사건의 대칭성. 말만 들어. 얘네는 대칭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로 뭉뚱그려서 이렇게 나눠도 된다. 사실 사건의 대칭성은 확률 가서 조금 더 유용하게 다룰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확률이 다음 주? 늦으면 다다음 주쯤에 진행이 될 거야. 알겠지? 그때 사건의 대칭성에 대해서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갈게. 알겠지? 오늘은 그냥 맛보기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밑에 diligent 뜻이 뭐야? 근면한. 아우 되게 진짜 단어장을 그대로 외운. 너 평소에 근면한이라는 말을 쓰니? 아니요. 그냥 단어장을 외운 거죠. 좀 부지런한. 이런 근면한. 좋아요. 근면한을 한번 문제를 풀어보세요. 자음이 뭐예요? 자음이 뭐야? 모음의 반대. 모음은 A, I, E, O인가? A, E, I, O, U. 그죠? 오케이.
뭐밖에 없냐? E. 제 체리가 나올 것 같아. 알았어. 그냥 가자. 이따 나오겠지. 자음은 알파벳 순으로 나열을 한대요. 그러면 어쨌든 지금 자음 자체가 5개잖아. 맞지? 그 중에서 겹치는 게 있고 없어요. 없죠. 겹치는 거 뭐밖에 없어? 아이. I밖에 없네. I. 그러면 내가 이거 어떻게 한다 그랬지? 80. 일단 8개 중에서 자음의 위치를 그냥 아무거나 5개를 한번 골라봅시다. 그러면 얘네는 어떻게 된다고?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까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그냥 한 가지 이렇게 간다. 이제 모음을 배열을 해줘야 돼요. 3팩토리얼 이렇게 되는데 어차피 i라는 놈이 2개가 있으니까 2팩토리얼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거 계산해주면 답이 168 이렇게 나옵니다. 160%밖에 안 나와요. 그렇게 나온대요. 알겠죠? 좋습니다. 다음 내용 보세요. 오늘은 참 너무 쉽네. 당황스러울 정도로 쉽네. 자, 이번에는 얘네를 나열을 해볼 건데요. 6개의 숫자, 얘네를 모두 사용하여 만들 수 있는 6자리 자연수의 개수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은 일단 국물이 뭐야? 맨 앞에는 0이 오면 안 된다. 그치? 그럼 어떻게 돼? 0이 오면 안 되니까 얘는 총 5가지. 5가지라고 볼 수 있어? 근데 5가지라고 보면 안 되지. 왜냐면 봐봐. 0, 1, 1, 1, 2, 2 얘네의 진위가 다 다르잖아. 어차피 우리가 구할 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잖아. 맞지? 여기에 0은 일단 절대 못와. 하지만 1이 오는 케이스와 2가 오는 케이스의 계산이 달라지겠지. 맞아? 그러니까 얘네를 뭉뚱그려서 그냥 5가지가 올 수 있잖아 라고 하는 게 안 된다. 왜? 케이스를 한번 나눠서 생각해볼게. 여기에 만약에 1이 와. 1이 오면은 나머지 얘네들은 전혀 상관없지. 뭐가 오든. 그럼 얘네는 계산이 어떻게 돼요? 지금 남은 숫자라 그러면 요거 하나 빠지고 0, 1, 1, 2, 2 총 5개잖아. 얘네를 나열하는 경우가 5가지, 5팩토리얼인데 1이 2개가 남고 2가 2개가 남았잖아. 이렇게 계산이 되겠지. 오케이? 하지만 반면에 맨 처음에 2가 온다면 이번에는 2가 빠지네? 그럼 어떻게 돼? 여전히 5가지가 남았겠지만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입장에서 얘는 어떻게 돼? 계산이 3팩토리얼 이렇게 되잖아. 서로 지위가 다르다. 그러니까 다르게 계산해줘야 돼. 근데 마침 1은 몇 가지가 있죠? 3가지가 있다. 얘는 2가지가 있다. 이렇게 해서 계산이 되는 거야. 만약에 얘네가 계산이 되는 경우가 요거랑 요거랑 만약에 똑같았어. 오케이? 얘랑 얘랑 만약에 똑같았어. 그랬으면 계산이 어떻게 되겠어? 얘네 중에서 5가지. 아, 야, 3이랑 이런 거 하면 안 되는구나. 아, 소리. 만약에 얘네랑 얘네랑 계산이 똑같았어. 그러면 그냥 여기서 1이 오거나 2가 오거나 그냥 2가지 해서 그냥 이렇게 뭉뚱그려서 계산이 가능했겠지. 하지만 얘네는 계산이 서로 다르다. 그러니까 케이스를 나눠서 계산을 해줘야 된다. 이 소리. 알겠지? 오케이. 아까 내가 2랑 3, 그러니까 3 곱하고 2 곱하고 했던 거는 만약에 얘네가 완전 다른 놈이었다. 그렇게 계산이 되면 이렇게 될 텐데 1이랑 2는 사실 지위가 완전 똑같은 놈들이니까 그냥 3 이걸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알겠지? 좋습니다. 그렇게 계산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5개의 숫자 1, 1, 2, 2 중에서 4개를 선택을 해서 만들 수 있는 놈을 구해주세요. 라고 돼 있어. 오케이. 그러면 일단 4개를 선택을 하기는 해야 되잖아. 케이스가 그럼 어떻게 나뉘겠어? 3가지로 나뉘겠지. 어떻게? 처음에 1이 1개고 2가 3개 이렇게 뽑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1이 2개 2가 2개 이렇게 뽑을 수도 있고 1이 3개 안 돼요. 안 되네. 2가지밖에 없겠네. 오케이. 이렇게 될까요? 그럼 이렇게 케이스를 나눈 상태에서 얘네의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1이 한 개고 2가 3개면은 얘네는 총 4개인데 2가 3개가 중복이니까 이렇게 계산돼서 4 이렇게 계산이 될 거고요. 얘는 똑같이 4개가 있는데 2팩 2팩 이렇게 나누어서 계산을 해야겠지, 그지? 오케이? 그래서 24에서 4를 나누니까 여기서 6 더하면 10 이렇게 계산이 될 겁니다. 되겠죠? 이런 식으로 서로 지위가 다른 놈들이니까 얘네는 케이스를 나눠서 계산을 해줘야 돼, 알겠지? 좋아요. 8-2번 한번 해볼까? 8-2번. 경우의 수 많이 나눠요? 응? 경우의 수를 많이 나눠야 하나요? 많이 나눠야 하냐고? 굳이 많이 나눌 필요가 있나? 무슨 조심해야 되는 건 있지. 그럼 볼까요? 자, 몇 나왔어? 78 나왔어? 괜찮아? 오케이. 이거를 두 가지 방법으로 좀 설명을 할게. 알겠지? 두 가지 방법으로. 봐봐요. 일단 짝수가 돼야 된다고 하니까 뒤에 올 게 0 아니면 2다. 이걸로 케이스를 두 개를 나누겠지, 그지? 그렇게 됐을 때 얘를 먼저 한번 구해볼까? 얘가 더 쉽겠지. 얘가 더 쉽겠지. 얘가 더. 왜냐면 이미 하나 있는 0을 여기다 썼어. 그럼 나머지 얘네들은 다 지위가 동등하지. 그럼 얘네 계산이 어떻게 될 거냐면 5팩 나누기 어차피 1, 1, 2, 2 이렇게 똑같은 놈들이 있으니까 2팩, 2팩 이렇게 계산이 되면은 30 이렇게 나올 거야, 그지? 오케이. 근데 이 밑에 있는 놈이 요 놈이 문제다, 그지? 오케이. 얘는 2가 이렇게 되긴 됐는데 요 앞에 자리 수가 0이 들어오면 안 되잖아, 맞지? 그러면 어떻게 되면 될 거냐면 얘가 앞에 자리가 1일 때랑 2일 때랑 3일 때 이렇게 케이스를 일단 나눠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아, 맞지? 오케이? 만약에 앞에 1이 온다면 어떻게 돼? 남은 게 1이랑 2를 이미 하나씩 썼으니까 0, 1, 2, 3 하나씩 나왔으니까 얘는 4 팩토리얼 24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리고 2가 오는 경우는 맨 앞에 2, 2를 썼으니까 얘는 0, 1, 1, 3 남았네? 그럼 4팩 나누기 2팩 해서 얘는 12개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3이 오는 경우는 3, 2 이렇게 썼으니까 얘도 4팩 나누기 2팩 그러니까 얘네를 다 합치면 48 그냥 30을 넣으면 78 이렇게 계산이 될 거라고, 맞지? 근데 얘를 이렇게도 생각을 해보자. 어쨌든 앞에 올 수 있는 거는 그냥 6자리 수다 이런 거 다 제껴놓고 어차피 올 수 있는 게 0도 올 수는 있잖아, 맞지? 이걸 6번으로 처리를 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얘가 2야 2를 썼어. 그러면 어찌됐든 여기에 나머지 5개 들어갈 수 있는 거는 결국에는 5팩 나누기 2팩이잖아, 맞지? 2를 썼고 1은 지금 겹치니까 5팩 나누기 5팩 나누기 2팩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그지? 그랬을 때 뭘 빼주는 거냐면 여기에요, 0이 올 때 이 경우를 차라리 빼주자 이런 생각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0과 2 이렇게 썼어. 그럼 어떻게 돼? 나머지 요 가운데 4개 있는 자릿수에다가 이게 올 수 있는데 애초에 얘는 성립 불가능한 놈이니까 얘를 계산하는 게 조금 더 낫겠다라는 생각이에요.
괜찮습니까? 좋아요. 어차피 계산해봤자 얘도 48이 나올 거야. 알겠지?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너네 최단거리 구하는 거 이것도 사실 수학 하에서 했잖아, 맞지? 이건 니네 어떻게 구했냐? 원래 보통 구할 때 A에서 B까지 최단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 해서 1 이렇게 가잖아, 그지? 그래서 2, 3, 4, 5, 6 그냥 할게. 처음이니까 3, 6, 10, 15, 21, 18, 40, 20, 35 난 힘들어. 56, 5, 15, 35, 70, 126 이렇게 된다고. 이 원리가 성립했던 이유는 알고 있니? 왜 얘가 이렇게 해도 되는지 그 원리를 알고 쓴 거야, 너는? 그냥 그렇게 하면 된다라고 그냥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해오지 않았어? 초등학교는 아닌가? 중학교? 고등학교 없어요.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했잖아. 이거의 원리를 설명을 해주면 얘는 그냥 합의 법칙이야. 그냥 합의 법칙이야. 무슨 말이냐면 얘네랑 얘네를 더했잖아. 왜 더할까? 봐봐. 여기서 여기까지 갈 수 있는 경우의 숫자는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는 거. 이거 두 개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그 기점을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갈 수 있는 경우에서 뭐밖에 없어? 여기. 그리고 여기서 여기. 그지?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얘기를 할게. 어쨌든 도착지가 여기지. 여기에서 자 목적지가 여기야. 그럼 그 한 칸 전에 올 수 있는 경우에서는 뭐지? 얘가 여기서 오거나 두 개 중에 하나잖아. 그러니까 이때의 경우의 수와 이때의 경우의 수를 더해주는 거라고요. 그거밖에 없는 거야. 오케이? 여기를 오려면 여기에서 오는 거의 경우의 수와 여기서 오는 거의 경우의 수를 다 더해야 된다고. 얘네는 서로 연속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니까 얘네는 그냥 더해주는 거라고. 그 원리야. 알겠지? 근데 이거를 곱의 법칙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 곱의 법칙으로. 봐봐. 애초에 A에서 B까지 최단 거리로 가야 되는데 경로가 이렇게 총 4가지잖아. 근데 최단 거리로 가려면은 이렇게 가면 돼, 안 돼? 얘는 빠꾸잖아. 돌아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밖에 못 간다. 맞지? 그럼 최종적으로 A에서 B까지 갈 때 가로로는 몇 번 가야 돼? 가로로는 5번 가야 돼요. 세로로는 4번을 가야 돼. 얘를 어떻게 나열하는지가 문제인 거잖아. 9개가 있는데 이렇게 나열하자. 그럼 이거 계산하면 이것도 126이 나올 거야. 알겠지?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얘네가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지. A, B, B 이렇게 생각을 한 다음에 이 새끼를 나열하는 경우가 이거잖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도 된다. 여기까지 해야 돼요?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가 126 이렇게 나올 거야. 이번에는 A 지점에서 P 지점을 거쳐서 B까지 가고 싶대. 그럼 어떻게 하겠냐? 여기서 여기가 일단은 한 분기점이 될 거야. 맞지? 그런 다음에 여기로 갈 거야. 너네 보통 이거 할 때 어떻게 했냐고. 여기서 여기까지 일단 적어. 2, 3, 4, 3, 6, 10 이렇게 간 다음에 여기 10, 10, 10, 10 이렇게 갔잖아. 왜 10, 10으로 났냐고. 여기가 10인 이유는 얘가 최단거리상 일로 오려면 일로 오거나가 돼야 되는데 일로 오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없잖아. 그래서 그냥 바로 10 이렇게 갔던 거라고. 원래 원리. 알겠지? 근데 어찌됐든 뭐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였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면 된다? 일단 요거 계산 방법이 총 5가지 중에서 3팩, 2팩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얘는 4팩에 2팩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A 지점에서 P 지점을 거치지 않고 B 지점까지 간대. 이건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 원래 우리 이거 할 때 어떻게 했어? P를 거치지 않는데 그러려면 P를 거치지 않으려면 애초에 이런 길들도 전부 다 없을 거 아니야. 맞지? 그렇게 해서 어떻게 계산을 했냐면 얘를 그냥 없애. 그렇게 했을 때 또 1,
그러니까 얘가 중간 지점을 생각을 해봐. 중간 지점.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경우가 있을 거고, 아니면 여기서 여기를 거쳐서 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여기서 여기를 거쳐서 갈 수도 있는 거잖아. 맞지? 이 세 가지 케이스를 전부 다 나누어서 계산을 해주던가, 아니면은 1번 답에서 2번 답을 빼던가. 1번 답에서 2번 답 빼는 게 훨씬 더 낫겠죠? 왜? A에서 B 지점까지 간대. 그러면 P를 거치거나 거치지 않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1번 답에서 2번 답을 빼주는 게 나는 더 차라리 나을 것 같아. 알겠지? 여기까지 이해돼? 오케이, 좋아요. 9-2번은 9-2번. 아니네. 답은 102. 192? 뭐? 아닌가? 몇? 192? 102 아니에요? 102? 아니요. 답은 102. 102예요? 102. 봅시다. 일단 볼게. A 지점에서 X를 거치지 않고 Y는 거쳐야 되는데, 그지? 그럼 일단 중간 단계로 생각을 해보자. 어차피 여기는 가야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여기를 가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지? 3팩에 2팩, 맞지? 그럼 얘는 일단 세 가지가 될 거야. 그러면 어차피 여기 경우의 수가 세 가지라면 A에서 Y로 가는 길, 얘네만 생각을 했을 때 이거를 계산하고 3을 곱해주면 될 거 아니야, 맞지? 오케이. 그럼 계산이 어떻게 될지 볼게요. A에서 Y로 가는 전체 경우의 수는 8팩 나누기 4팩 4팩일 거야, 그지? 그 중에서 뭘 뺀다? X를 거쳐서 Y로 가는 거를 빼주자. 그러면 요 경우는 어떻게 돼요? 요 경우 4팩에 2팩 2팩, 그 다음에 여기 이것도 4팩에 2팩 2팩이겠지? 요거를 계산해준 다음에 뭘 계산해주면 된다? 3을 곱해주면 된다. 이렇게 계산하면 102가 나올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 10번. 10번은
여기서는 굳이 중복 순열을 이용을 해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이용을 해서 풀겠다고 찌끄린 거야. 잘 봐봐. 너 답까지 내가 이걸 체크를 해줄게. 잘 보이니? 그렇게 돼 있어. 봐봐. 얘네는 뭐라고 설명을 하는 거냐면 A에서 B까지 가는 최단 거리가 있는데 여기에 장애물이 있대요. 오케이? 그렇게 됐을 때 얘가 가는 경우의 수를 계산을 해달라고 하는 건데, 봐봐. 여기서 여기를 지날 때 결국에는 얘를 피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뭐라 그랬냐면 내 지점 PQRS를 잡으면 얘 중에서 어느 한 지점은 거친다라고 돼 있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이 장애물을 기준으로 이렇게 잡아본 거예요. 오케이? 어쨌든 여기는 무조건 지나야 하니까 경로상. 그래서 여기를 P, Q, R, S 이렇게 놓고 왜 이렇게 왜 대각선으로 놨냐면 어차피 봐봐 얘네는 서로 아예 영향을 안 미치는 사건이지. 무슨 말이냐면 얘를 지났다면 얘네는 절대 지나지 않을 거고 얘를 지났다면 얘네는 안 지날 거고.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각각 합의 법칙으로 그냥 조져주기만 하면 된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P를 지날 때 A, P, B인 경우, A, Q, B인 경우, 얘네인 경우, 얘네인 경우, 얘네를 전부 다 구해서 더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라고. 할만해? 나는 어쨌든 나도 확통을 공부를 해서 대학을 간 사람이잖아. 나는 한 번도 이렇게 풀어본 적이 없어. 한 번도. 물론 확통을 틀렸지만 수능이. 어떻게 하는 게 좋아?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이런 거 같은 거는 그냥 이걸로 가야 돼. 오케이? 그러니까 내가 물론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 활용해갖고 이걸 알려줬지만 나도 이렇게 풀어 얘들아. 이게 제일 현명한 방법이야. 오케이? 왜? 더하기만 하면 되거든. 규칙만 찾으면 되거든. 그래서 이런 문제는 그냥 이렇게 푸세요. 이게 더 나은 것 같아. 알겠지? 물론 이렇게 딱 한 칸만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아까 했던 문제랑 똑같아. 그냥 여기랑 여기를 가상으로 만들어 준 다음에 여기 점을 뭐 P라고 한번 해볼까? P를 거치지 않는 경로랑 똑같잖아, 맞지? 그냥 그렇게 가도 된다. 아시겠지? 근데 어찌됐든 그러면 10-1번, 10-2번 이런 것도 그냥 111, 111 해서 이렇게 더해주고 그냥 그렇게 하세요. 알겠지? 그게 훨씬 나아. 훨씬. 알겠지? 오케이. 놀랍게도 오늘 수업 여기까지입니다. 굉장히 가볍죠? 그래서 숙제는 많아요. 실력이야. 23쪽까지 실력도 한번 해봐봐. 왜냐면 재미없잖아. 재밌어요.